북한 경제하면 보통 딱딱한 통계나 보고서를 떠올리시죠? 근데 만약에 그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가 사실은 한 편의 시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시를 통해서 숫자가 아니라 생생한 언어로 평양의 경제, 그 생존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들판입니다. 자, 이야기는 봄의 들판에서 시작됩니다. 이 첫 구절을 보면 들판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. 그쵸? 뭐랄까, 거의 신화적인 존재처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부름을 보내는 그런 중심적인 공간인 거죠. 모든 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. 자, 첫 번째 막입니다. 봄, 공동의 의무. 모든 게 집단적인 노동으로 시작되죠.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학생의 손, 노동자의 손, 심지어는 상인의 손까지. 시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들판으로 모여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결국엔 이 모든 손들이 하나의 긴 줄로 이어집니다. 어찌 보면 이념 아래 하나가 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죠. 근데요, 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이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해요.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생존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이죠. 그러니까 이 공동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몸부림인 거예요. 이제 두 번째 막, 가을로 넘어갑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. 봄에 다 같이 흘렸던 그 땀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.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.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이잖아요. 이제 이 쌀은 당연히 사람들의 밥상으로 가야겠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, 일종의 미스터리가 던져집니다. 아니, 다 같이 땀 흘려서 거둔 이 수확물이 왜 사람들의 밥이 되지 않는 걸까요?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. 바로 보이지 않는 창고.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서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그 모든 결실을 이 숨겨진 공간 속으로 그냥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 그림자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돈주예요.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죠. 찌는 이 돈주가 나타나서 조용히 쌀의 무게를 재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. 이들이 바로 공식적인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인 겁니다. 와,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원래 쌀 아래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야 하잖아요. 생명 그 자체죠. 근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? 차가운 계산수의 그림자가 스며든다는 거예요. 쌀의 가치가 생명에서 돈으로 그 본질이 바뀌는 순간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거죠. 자, 세 번째 막입니다.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꽝 하고 부딪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하이브리드 경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이 순환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착지적인지 바로 보입니다. 가을에 모두가 함께 거둔 쌀이 돈주의 창고로 쏙 사라졌다가 겨울 내내 꽁꽁 숨겨지죠. 그러다가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? 사람들이 가장 굶주리는 봄, 바로 춘궁기에 다시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 가격은요, 원래 가치의 2배, 3배로 껑충 뛰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피땀 흘려 수확한 그 쌀을 엄청나게 비싼 값에 다시 사 먹어야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. 시는 여기서 과거의 이상과 지금의 현실을 아주 흥미롭게 대비시켜요. 예전에 70, 80년대 남한에서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건 순수한 희망이나 이상주의의 상징이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날 평양의 들판은 어떤가요? 희망, 생존, 협동, 그리고 차가운 거래까지 이 모든 게 뒤섞인 훨씬 더 복잡한 공간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시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의 본질인 거예요. 국가와 시장, 협동과 거래, 이념과 생존. 이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뒤엉켜 자라나고 있는 것. 그게 바로 지금 평양의 현실이라는 거죠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. 이 모든 모순 속에서 시는 결국 이념을 넘어선 삶,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이 착취적인 구조를 알면서 왜 사람들은 매년 이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? 시는 그 답을 여기서 찾고 있어요.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시스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. 대신에 땀 흘린 만큼은 정직하게 돌려주는 이 땅 자체에 대한 믿음, 그 마지막 믿음 하나를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.
평양의 논두렁 위에서 경제는 법보다 먼저 뛰고 있다. 이 구절은 거의 선언처럼 들립니다. 공식적인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이 현실 경제가 사회를 저만치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결론입니다. 그 어떤 거창한 정치적, 경제적 이념보다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훨씬 더 강하고 먼저라는 것. 이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이념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훌쩍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공식적인 규칙이 힘을 잃은 자리에서 생존, 그 자체가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편의 시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묵직한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.